박민서는 그 가을 강릉에서 스페셜티 커피 한 잔을 옹호하다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혁명적인 만남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갓 볶은 원두향이 늘봄 카페를 가득 채울 때 그녀는 자신이 본 중 가장 위압적이면서도 놀랍도록 매력적인 눈동자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 앞에 완벽한 정장, 차림의 남자는 물의 온도부터 원두의 산지까지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기로 작정한 듯했다. 손님, 죄송하지만 전 바리스타 경력 5년입니다. 이 도시에서 더 나은 커피를 원하신다면 행운을 빕니다. 그녀는 쏘아붙였고 다른 손님들의 놀란 시선을 받았다. 민서가 몰랐던 것은 그 불가능한 손님이 이 카페의 숨겨진 주인인 강지훈 대표일 뿐만 아니라 몇 년 만에 감히 자신에게 도전한 유일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새로운 집착을 방금 발견한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이었다. 불만족스러운 손님에 대한 당신의 접근 방식이 흥미롭군요. 그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넉넉한 팁을 두고 나갔다. 민서는 그 짜증나는 남자가 사라져 안도하며 눈을 굴렸다. 운명이 이미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두 사람의 삶을 엮기 위해 복잡한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늘봄 카페는 민서의 안식처이자 요리에 대한 그녀의 열정이 표현되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6개월 전 이웃 도시에 사는 이모 이은주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온 후 이 직장을 구했다. 박씨 가문의 유산은 뛰어난 요리 재능과 전설적인 고집으로 요약되는데 민서에게는 둘 다 풍부했다. 방금 상대한 그 거만한 손님 믿기지 않을 거야. 그녀는 동료 바리스타 김수진에게 말하며 에스프레소 머신을 닦았다. 무슨 전문가라도 되는 것처럼 말 그대로 모든 걸 문제 삼더라니까. 민서씨, 성질 좀 죽여요. 그 사람이 누굴지 어떻게 알아요? 수진이 초조하게 답했다. 에이,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벌써 날 잘랐겠지. 민서가 웃었다. 카운터 반대편에서 매니저인 최민준이 자신을 향해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것은 눈치채지 못한 채. 한편 강지훈은 도시의 비즈니스 센터에 있는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로 들어섰다. 34세 그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카페를 전국의 주요 도시에 지점을 둔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네트워크로 탈바꿈시켰다. 늘봄 카페는 그가 몇 달 전 인수한 가장 최근의 보석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방문하곤 했다. 윤 비서, 늘봄 카페 전 직원 명단 좀. 그가 넥타이를 풀며 비서에게 요청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대표님? 윤태영 비서가 갑작스러운 요청에 놀라 물었다. 그 판대야. 지훈은 강릉의 산들이 내다보이는 파노라마 창밖을 내다보며 미소 지었다. 방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발견했거든. 바로 진정성이야. 그날 밤 민서는 지친 몸을 이끌고 60대의 나이에 20대의 정신을 가진 이모 은주와 함께 사는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마당에서 마치 개화기, 시대 무도회에서 바로 튀어나온 듯한 드레스를 매만지고 있는 이모를 발견했다. 설마 또 그 테마 파티 중 하나에 가시는 건 아니죠? 민서가 낡은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얘야, 좀 편하게 살아. 인생은 즐기기에도 너무 짧다고. 은주 이모가 드레스를 입고 빈 그릇을 돌며 대답했다. 즐거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너한테 우편물이 하나 왔더구나. 뭔가 흥미로워 보이던데. 민서는 호기심에 봉투를 열었다. 모든 비용이 지원되는 소믈리에 과정 초대장이었다. 뭔가 잘못됐을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쪽지를 읽어보렴. 은주 이모가 얼굴에 돋보기를 고쳤으며 재촉했다. 품질에 대한 당신의 열정은 개발될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민서가 소리 내어 읽었다. 발신인이 없어요. 누가 이런 걸 보냈을까요? 민서가 몰랐던 것은 도시 반대편에서 지훈이 자신의 샴고양이 보리를 쓰다듬으며 일몰을 감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그녀가 커피만큼 와인에도 까다로운지 한번 보자고. 그가 갸르릉거리는 고양이에게 중얼거렸다. 다음 주 월요일 민서는 강좌가 열리는 우아한 건물로 주저하며 들어섰다. 가장 좋은 옷을 입었지만 사치에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이질감을 느꼈다. 시음실 문이 열렸을 때 그녀의 심장은 거의 멎을 뻔했다. 그곳에 그가 그 불가능한 손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미소 짓고 있었다. 와인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민서 씨. 지훈이 2개의 잔을 들고 다가오며 말했다. 제 커피에 그랬던 것보다는 이 메를로에 덜 비판적이길 바랍니다. 민서는 번개를 맞은 듯 깨달았다.
당신이 이 모든 걸 꾸민 거예요. 품질을 분명히 알아보는 사람에게 투자했다고 해두죠. 그가 그녀에게 잔을 건네며 대답했다. 그리고 그 가치 평가가 어디까지 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민서는 자신이 단순한 와인 코스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에 발을 들이고 있음을 느끼며 잔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변할지,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치르게 될지 알지 못했다. 민서는 손에 든 와인잔을, 그리고 눈앞의 남자를 번갈아 쳐다봤다. 가까이서 본 강지우는 훨씬 더 위압적이고 짜증날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검은 머리, 그녀의 생각을 읽는 듯한 갈색빛이 도는 녹색 눈동자, 그리고 자신감과 무언가 알 수 없는 것 사이를 오가는 미소. 절 왜 여기로 데려오신 거죠? 그녀는 이모가 그토록 강조하던 예의는 무시하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절 해고하시려는 거면 정식 절차가 있을 텐데요. 지훈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진심 어린 웃음소리에 그녀는 놀랐다. 박민서 씨를 해고하고 싶었다면 6주짜리 소믈리에 과정보다는 해고 통지서 한 장이 훨씬 경제적이었겠죠. 그럼 이건 뭔가요? 일종의 사회 실험? 성질 더러운 바리스타가 상류층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려는 건가요? 민서가 잔을 들어 올려 루비색 액체를 불빛에 비춰보며 말했다. 전 탐험되지 않은 잠재력에 대한 투자라고 부르고 싶군요.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 커피 논쟁에서 보기 드문 것을 봤습니다. 바로 탁월함에 대한 열정이죠. 제 왕국을 건설한 것과 같은 열정입니다. 교수가 그들의 대화를 끊고 수업을 시작했다. 다음 2시간 동안 민서는 와인의 세계가 커피만큼이나 복잡하고 매혹적이며 자신이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미묘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지훈은 지적인 질문을 하고 때때로 그녀의 의견을 구하며 세심하고 겸손한 학생의 모습을 보였다. 카페 체인 대표님 치고는 와인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아는 게 없으시네요. 수업이 끝나고 노트를 정리하며 민서가 말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늦은 때란 없죠. 그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저녁 식사 어떠십니까? 수업에 대한 감상을 나눌 수 있겠네요. 민서는 망설였다. 그의 자세, 계산된 매력, 원하는 것을 쉽게 얻는 듯한 태도까지 지훈의 모든 것이 위험하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어쨌든 그는 그녀의 상사였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호기심, 그 무언가가 더 있었다. 업무상의 저녁 식사로 하죠. 그녀는 가방을 챙기며 선을 그었다. 물론입니다. 그의 눈에 어린 반짝임은 정반대를 암시하는 듯 했지만 그는 동의했다. 지훈이 선택한 레스토랑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우아했다. 계절 샐러드를 맛보며 그녀는 그가 늘봄 카페, 옆집에 아버지 강대영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님은 백만장자 아들이 같이 사는 걸 신경 쓰지 않으시고요? 그녀는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었다. 아버지는 진정한 사치는 함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지훈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절대 멀리 떨어지지 않기로 약속했거든요. 게다가 아버지는 도시 전체를 즐겁게 할 만큼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죠. 환상적인 이야기요? 아버지는 사람마다 내면의 우주를 품고 있다고 굳게 믿으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창의적으로 각색해서 들려주시죠. 지훈이 미소 지었다. 민서 씨는요? 이모님과 함께 산다고 들었습니다만 민서는 그가 가진 정보에 놀랐다. 제 사생활을 조사하셨나요, 대표님? 전 제 모든 직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네, 부모님이 1년 일정으로 유럽 여행을 떠나시기로 결정한 후부터 은주 이모와 살고 있어요. 이모는 좀 별나셔서 시대극 테마 파티에 집착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19세기 공작 부인인 척하며 어디선가 왈츠를 추고 계실 거예요. 흥미롭게 들리네요. 창피하죠. 민서가 정정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이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제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을 때 절 받아주셨어요. 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흘러갔다. 민서는 지훈이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단 하나의 카페에서 시작하여 레스토랑과 전문점을 포함하는 프랜차이즈, 네트워크로 사업을 확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열정적으로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녀가 예상했던 오만함은 없었다. 커피의 세계로는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습니까? 지훈이 웨이터가 디저트를 내오는 동안 물었다. 민서는 망설였다.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대답은 그렇지 않았다. 자유요.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전 모든 것이 계획된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느 대학에 갈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커피는 저의 작은 반항이었죠. 부모님은
반항을 받아들이셨고요. 유럽 여행도 변호사 대신 바리스타가 된 딸에 대한 실망감을 다루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녀는 목소리에 약간의 씁쓸함을 담아 대답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지훈은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했다. 호화로운 차 안에서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민서는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다. 왜 절 이 코스에 초대한 거죠? 이모의 집 앞에 차가 멈췄을 때 그녀가 물었다. 그리고 그 탐험되지 않은 잠재력 같은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지훈이 그녀를 마주 보려고 몸을 돌렸고 그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부분적으로 비쳤다. 순간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의 가면이 벗겨지는 듯했다. 박민서 씨, 당신은 날 매료시켰으니까요. 당신은 마치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커피를 내주고 내 왕국을 그저 또 하나의 사업체인 양 바라보고 우리가 동등한 것처럼 나와 논쟁하죠. 그는 잠시 멈췄다.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에 관심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건 신선한 일입니다. 아마도 대표님은 잘못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셨나 보죠. 민서가 차 문을 열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가 내리기 전 지훈이 가볍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월요일 같은 시간 그가 다음 수업을 언급하며 물었다. 민서는 거절해야 했다. 명확한 선을 그어야 했다. 그가 그녀의 상사이며 이 일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리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다. 늦지 마세요. 지훈의 차가 밤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민서는 이모가 창가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드디어 내 시대극 파티보다 더 흥미로운 일이 생겼군. 은주 이모는 커튼을 부드럽게 내리며 혼잣말을 했다. 그 후 몇 주는 민서에게 거의 비현실적인 속도로 흘러갔다. 낮에는 늘봄 카페의 유능한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사장에게 관찰될 수 있음을 의식했다. 월요일 밤은 소믈리에 과정에 할애되었고 그곳에서 그녀와 지우는 나란히 앉아 와인을 시음하며 종종 열띤 토론으로 발전하는 의견을 교환했다. 그리고 수업 후에는 저녁 식사가 이어졌다. 단 한 번의 업무상 식사로 시작된 것이 두 사람 모두 애타게 기다리는 의식이 되었다. 민서는 평소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레스토랑을 경험할 기회를 즐기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가 인정하기 꺼렸던 진실은 그 대화들, 지훈이 제시하는 지적인 도전, 그리고 그가 마치 자신을 풀어야 할 미스터리처럼 바라보는 방식을 점점 더 기대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민서 씨,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한가한 시간대에 수진이 말했다. 더 가벼워 보인달까? 가을이라 그런가 봐요. 민서는 필요 이상으로 정성스럽게 에스프레소 머신을 닦는 데 집중하며 얼버무렸다. 그 가을은 이름과 성도 있나 보네요. 수진이 짓궂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 5년치 연봉보다 비싼 차를 몰고 다니고요.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냥 전문 과정일 뿐이에요. 물론이죠. 그럼 전 영국 여왕이고요. 수진이 웃었다. 그냥 조심해요, 민서씨. 강지훈 같은 남자들은 뭐랄까 우리 같은 사람들과 진지하게 엮이지는 않으니까. 수진의 말은 며칠 동안 민서의 마음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동료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과 그녀는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네 번째 월요일 그가 수업 후 다른 곳으로 그녀를 초대했을 때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조금 변화를 주고 싶었습니다. 지훈이 차를 몰고 도시 외곽으로 나가며 설명했다.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들이 그의 집으로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민서는 뱃속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씨 일가의 저택은 이 지역의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땅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소박한 느낌이 가미된 우아한 건축물이었다. 아버지는 여행 중이십니다. 지훈이 주차하며 설명했다.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할까 해서요. 생각보다 제가 요리를 잘한다는 걸 약속드리죠. 집 내부는 거주자들을 흥미롭게 반영하고 있었다.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공간이 민서가 지훈의 아버지 수집품이라고 짐작한 책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건들로 가득 찬 아늑한 구석들과 얽혀 있었다. 여기가 바로 그 막강한 강지훈 대표가 무장을 해제하는 곳인가요? 민서가 책장에 조심스럽게 놓인 가족 사진들을 보며 말했다. 누구나 그저 인간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죠. 그가 놀라울 정도로 실용적인 주방으로 그녀를 이끌며 대답했다.
민서는 지훈이 능숙하게 공간을 누비며 버섯크림 파스타를 준비하는 동안 와인 한 병이 카운터 위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요리는 어디서 그렇게 배우셨어요? 그가 건네는 잔을 받으며 그녀가 물었다. 어머니께서 모든 남자는 주방에서 제 한 몸 건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고집하셨죠. 지훈이 향수에 젖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요리는 어머니를 곁에 두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민서가 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연약함이 묻어났다. 유감이네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오래전 일입니다. 그가 파스타로 관심을 돌리며 대답했다. 민서 씨는요? 사랑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음식에요. 민서는 할머니와 함께 주방에서 보냈던 일요일들, 전통 레시피를 배우고 나중에는 자신만의 조합을 실험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저에게 음식은 연결이에요. 그녀가 설명했다. 보편적인 언어의 한 형태죠. 도시의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베란다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 대화는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흘러갔다. 지훈은 가족 사업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확장해야 하는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서는 언젠가 자신의 카페를 갖고 싶다는 꿈을 공유했다. 요리에 대한 열정과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분위기를 결합한 공간을. 그때 집요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대화를 방해했다. 날카로운 파란 눈을 가진 우아한 샴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민서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다. 이쪽은 볼입니다. 고양이가 우아하게 그의 무릎으로 뛰어오르자 지훈이 소개했다. 이 집의 실세죠. 민서는 고양이가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며 미소 지었다. 아름답네요. 그리고 지극히 까다롭죠. 지훈은 보리가 자신의 무릎을 버리고 민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살피는 것을 놀랍게 바라보며 말했다. 낯선 사람에게는 좀처럼 다가가지 않거든요. 어쩌면 제가 그렇게 낯설지 않은가 보죠. 민서는 고양이가 자기 옆에 편안하게 자리 잡는 것을 보며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무언가 변했다. 지훈이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동안 그들 사이의 침묵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가능성들로 가득 찬 다른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이모의 집 앞에 멈춰 섰을 때 그가 그녀를 향해 몸을 기울이자 민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몰래 기대했던 키스 대신 지훈은 그저 그녀의 얼굴에서 머리카락 한 올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오늘 밤 고마웠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강 대표가 아니라 그냥 강지훈일 수 있게 해줘서요. 민서는 실망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저녁 식사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차에서 내리며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이국적인 꽃다발이 늘봄 카페로 배달되었다. 받는 사람은 그녀였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카페 사장에게 와인을 가르치는 여성에게 월요일에 봅시다. 그냥 전문 과정이라고요, 네? 수진이 민서의 붉어진 얼굴을 보며 눈썹을 치켜 올리며 놀렸다. 그날 밤 민서는 또 다른 테마 행사를 위해 의상을 정리하는 이모와 마주쳤다. 얘야, 의견 좀 내봐. 무도회 16세기 프랑스식이 좋겠니? 아니면 개화기 시대가 좋겠니? 민서는 지훈과의 시간에 여전히 생각이 팔려 질문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다. 민서야. 은주 이모가 날카로운 눈으로 조카를 살피며 재촉했다. 이 표정 알지? 내가 네 삼촌 상철이를 만났을 때 지었던 표정이구나. 조심하렴 얘야. 아찔한 높이에 노출되면 심장은 연약해지는 법이란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민서는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모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항상 비판해왔던 모든 것, 즉 특권, 권력, 돈이 가치를 결정하는 세계를 대표하는 남자에게 빠르고 위험하게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어쩌면, 아주 어쩌면 지훈도 빠져들고 있을지 모른다고 믿기 시작한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가 이러한 가능성들을 숙고하는 동안 두 사람 모두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신생의 관계를 시험하기 위한 힘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민서와 지훈의 관계는 좋은 와인처럼 발전했다. 복잡하고 놀라우며 시간이 지나야만 드러나는 향을 지녔다. 소믈리에 과정은 거의 절반이 지났고 권력 게임처럼 시작되었던 것이 두 사람 모두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하는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수업 중에는 업무적인 외관을 유지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저녁 식사 동안 그 가면은 점차 녹아내렸다. 평소 그토록 방어적이고 독립적이던 민서는 어느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지훈 역시 기업 세계에서는 결코 엿볼 수 없었던 이면을 드러냈다. 그의 날카로운 유머, 고전 문학에 대한 열정,
그리고 때때로 드러나는 불안감까지. 아버지가 내일 여행에서 돌아오세요. 어느 날 밤 저녁 식사 후 공원을 산책하며 지훈이 말했다. 가을이 깊어져 바닥은 황금빛 잎으로 뒤덮여 있었다. 민서 씨를 몹시 만나고 싶어 하세요. 보리가 당신에 대해 쉬지 않고 이야기했나 봅니다. 민서가 웃었다. 대표님 고양이는 수다쟁이군요. 그것도 아주 심한.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인 양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서는 밤의 찬바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율을 느꼈다. 내일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하는 게 너무 무리한 부탁일까요? 아버지가 점잖게 행동하시도록 약속은 못하지만 노력해볼게요. 아버님을 뵌다고요? 그거 진지하게 들리네요, 강 대표님. 민서가 그 제안이 불러일으킨 긴장감을 유머로 감추려 애쓰며 놀렸다. 만약 그렇다면요? 지훈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그들은 걸음을 멈췄고 그가 그녀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다. 만약 내가 전에 누구에게도 이렇게 느낀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요? 민서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 말은 그녀가 듣고 싶었던 모든 것인 동시에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 대표님은 사교 범위를 좀 넓히셔야겠다고 말하겠죠. 그녀가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지우는 그 회피에 흔들리지 않았다. 박민서 씨,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좌절스럽고 고집세고 매혹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내 인생에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단순히 이상적인 커피 온도에 대해 나와 논쟁하는 바리스타로서가 아니라요. 민서는 심장이 마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수진의 목소리를 의심스러울 정도로 닮은 목소리가 그들의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상사와 엮이는 것의 위험성, 현실에는 동화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녀의 또 다른 부분, 더 집요하고 설득력 있는 부분이 어떤 기회는 인생에서 단 한 번만 온다고 속삭였다. 아버님은 갈비찜 좋아하세요?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고 망설이는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아버님을 뵐 거라면 뭔가 특별한 걸로 감동시켜 드려야 하니까요. 지훈의 얼굴을 환하게 밝힌 미소는 그녀가 겪었던 모든 의심의 순간을 보상해 주었다. 그가 몸을 기울였고 이번의 키스는 부드럽고 처음에는 거의 경건했지만 곧 두 사람 모두 몇 주 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을 마침내 터트리듯 더 강렬한 것으로 변했다. 숨이 차서 떨어졌을 때 지훈은 그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댔다. 방금 직장 내 연애에 관한 모든 규칙을 어긴 것 같네요. 엄밀히 말하면 우린 공원에 있잖아요. 민서가 그의 입술에 대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대표님이 언제부터 규칙을 신경 썼다고요? 다음 날 저녁 식사는 초현실적인 경험이었다. 지훈의 아버지 앞에서 주눅들 것이라 예상했던 민서는 강대현 회장에게서 즉각적인 아군을 만났다. 70대의 그는 아들과 같은 표현력이 풍부한 눈을 가졌지만 강렬하게 살아온 삶을 말해주는 웃음주름이 깃들어 있었다. 드디어 그 유명한 민서 양을 만나는군. 강 회장이 고풍스러운 몸짓으로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외쳤다. 내 아들놈과 보리가 자네 얘기만 하더군. 그 둘이 무언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할 때 난 주목한다네. 아버지, 지훈이 경고했지만 그의 말투는 다정했다. 왜? 평생 자네를 위해 제국을 건설했는데 이 녀석의 심장을 뚫은 여인을 만날 자격도 없단 말인가? 강 회장이 민서에게 윙크했다. 이리 오지 아가씨. 지훈이가 심술궂은 꼬마였을 때의 창피한 사진들을 보여주고 싶네. 저녁 식사는 강 회장의 환상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어떤 것은 명백히 과장되었고 어떤 것은 너무나 비범해서 꾸며낸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확신에 차 있게 전달되어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번은 인도로 여행을 갔을 때 그가 민서가 준비한 갈비찜을 맛보며 말했다. 마법의 램프를 가졌다고 맹세하는 상인을 만났다네. 수세기 동안 자기 가문의 모든 세대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하더군. 물론 사셨겠죠? 이야기의 패턴에 이미 익숙해진 민서가 웃으며 물었다. 당연하지.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랬을 걸세. 강 회장이 익살스러운 진지함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보라고. 내 첫 번째 소원은 길고 건강한 삶이었지. 여기 이른에 내가 일주일에 3번 테니스 치고 있지 않나? 두 번째는 지성과 따뜻한 마음을 겸비한 아들이었네. 그리고 지훈이를 보게. 3번째는 그가 극적인 휴지를 두었다. 3번째는 아직 아껴두고 있다네. 언제 기적이 필요할지 모르는 법이니까. 지훈은 눈을 굴렸지만 민서는 그 밑에 깔린 애정을 알아차렸다. 유별난 점에도 불구하고 강 회장이 지훈의 삶의 반석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마치 은주 이모가 그녀에게 그런 것처럼.
식사 후 지훈이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동안 민서는 기이한 평화를 느꼈다. 그 밤은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완벽했다. 아버님 정말 멋지시네요. 그녀가 조수석에 기대며 말했다. 대표님의 매력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조금도 놀랍지 않지만요. 은주 이모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차에서 내리기 전 망설였다. 이모가 토요일에 또 테마 무도회를 열어요. 개화기 시대래요. 화려한 드레스, 부채 뭐 그런 것들이요. 혹시 제 파트너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단순한 초대 이상의 것을 드러낸 것처럼 갑자기 자신이 연약하게 느껴졌다. 지훈의 미소가 그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박민서 씨, 지금 저에게 공식적인 데이트 신청을 하시는 겁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옷 입고 바보짓 하자는데 초대하는 거예요. 그녀가 정정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행복감을 감추지 못했다. 영광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키스하기 위해 몸을 기울이며 대답했다. 민서의 삶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듯했다. 소믈리에 과정은 혁신적인 경험이었고 지훈과의 관계는 꽃을 피웠으며 직장에서의 일조차 더 나아 보였다. 매니저인 최민준이 그녀에게 수석 바리스타 자리를 넌지시 제안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바로 그때 첫 번째 폭풍의 그림자가 지평선에 나타났다. 강 회장과 저녁 식사를 한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늘봄 카페에 도착해서 낯선 남자가 최민준과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잘 차려입고 숨길 수 없는 권위적인 태도를 풍겼다. 아, 민서씨 잘 왔어요. 민준이 초조해 보였다. 이쪽은 늘봄 네트워크 인수를 협상 중인 기업그룹의 박진우 이사님이십니다. 민서의 속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인수요? 현 시점에서는 가능성일 뿐입니다. 남자가 계산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매우 유망한 가능성이죠. 우리 회사는 프리미엄 카페 부문 확장에 큰 관심이 있으며 늘봄은 우리가 찾는 프로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민서는 그 의미를 되새기며 기계적으로 악수했다. 늘봄 카페가 팔리면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 그녀는? 그리고 지우는? 왜 그는 잠재적인 매각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박 이사님께서 모든 지점에 대한 예비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민준이 설명했다. 민서 씨, 이사님께 우리 준비 과정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당신이 우리 최고의 바리스타니까요. 다음 1시간 동안 민서는 가슴속에서 커져가는 배신감을 억누르며 박 이사의 질문에 답하고 각 과정을 기계적으로 시연했다. 지훈은 확장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업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혼자 있을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얘기 좀 해야겠어요. 답장은 거의 즉시 돌아왔다. 무슨 일 있어요? 퇴근 후에 만날까요? 민서는 휴대폰 화면을 노려봤다. 분노와 혼란이 그녀 안에서 싸웠다.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척 할 수 있지? 그 모든 것, 수업, 저녁 식사, 친밀한 순간들, 이 그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업을 매각할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정교하게 꾸며낸 주의 돌리기였을까? 민서 씨 괜찮아요? 수진이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고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넣으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정말 모르겠어요. 근무 시간이 끝나자 민서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훈을 발견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차에 기대어 있다가 그녀를 보자마자 다가와 안으려 했다. 민서는 거리를 두며 한 걸음 물러섰다. 왜 늘봄 카페를 매각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죠? 지훈의 얼굴에 떠오른 진심 어린 혼란스러움에 그녀는 당황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박진우라는 사람이 카페를 평가하러 왔어요. 인수 가능성을 본다면서요? 민서는 방어적으로 팔짱을 꼈다. 민준 씨가 그가 전체 네트워크에 관심 있는 그룹을 대표한다고 했어요. 지훈의 표정은 혼란에서 이해로 그리고는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빠르게 변했다. 박진우 이사가 오늘 거기 갔다고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강지훈 씨. 사람들 일자리가 걸린 문제라고요? 제 일자리이기도 하고요. 민서는 그의 태연해 보이는 태도에 화가 치밀었다. 민서 씨, 나 놀봄 카페 안 빨아요? 지훈이 이제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박 이사는 몇 달째 내 사업체를 사려고 했고 난 모든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가 오늘 거기에 갔다면 그건 내 허락이나 인지 없이 간 겁니다. 민서는 거짓말의 징후를 찾으려 그의 얼굴을 살피며 망설였다. 그럼 왜 민준 씨는 그를 공식적인 손님처럼 대한 거죠? 글쎄요. 박 이사는 아주 설득력 있는 기회주의자니까요. 지훈이 좌절감에 머리를 쓸어 넘기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내가 팔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이요? 민서의 목소리가 이제 부드러워졌다. 초기의 분노가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긴 이야기입니다. 지훈이 주위를 둘러봤다.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 설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몇 분 후 그들은 민서가 고집했던 대로 도시 반대편의 작은 카페 중립지대에 앉아 있었다. 커피 잔을 사이에 두고 지훈이 설명을 시작했다. 할아버지께 사업을 물려받았을 때 그건 그냥 카페 하나였어요. 그걸 성공적인 네트워크로 키우기 위해서는 자본과 파트너 그리고 몇 가지 타협이 필요했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몇 년 전부터 매각을 압박하는 소액 주주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뜨거우니 이익을 실현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대표님이 대주주잖아요. 민서가 결론 내렸다. 맞아요. 하지만 그게 그들의 시도를 막지는 못하죠. 박 이사는 그 소액 주주 중 한 명을 위해 일하고 아무래도 좀 더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한 것 같네요. 민서는 그 정보를 받아들이며 안도감과 동시에 그를 너무 빨리 의심한 자신에 대한 어리석음을 느꼈다. 왜 진작에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지훈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과 있을 때는 사업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은... 그는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나의 탈출구였어요. 기업가도 상속자도 타인의 야망의 대상도 아닌 그냥 강지훈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었죠.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민서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당신을 의심해서 미안해요. 아니, 당신은 그럴 만한 권리가 있었어요. 지훈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해요, 민서씨.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은 나에게는 진짜입니다. 어쩌면 호기심이나 게임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되었어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민서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분노는 완전히 사라지고 가슴을 채우는 따뜻한 감정으로 대체되었다. 저에게도 그래요. 그녀가 부드럽게 인정했다. 지훈의 얼굴에 안도감이 역력했다. 그럼 아직 이모님 무도회에 초대된 거 맞죠? 민서가 웃음을 터뜨리며 긴장의 순간은 완전히 깨졌다. 제 우스꽝스러운 드레스를 보고 비웃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요. 절대 비웃지 않겠습니다. 지훈이 과장된 엄숙함으로 대답했다. 완벽한 개화기 시대의 신사가 될 테니까. 그러고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게다가 코르셋을 입은 당신 모습이 정말 기대되네요. 민서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우리 이모 감당할 자신 있어요? 이모는 분명 대표님 의도를 알고 싶어 할 거고 아마 결혼 날짜까지 요구할지 몰라요. 그리고 틀림없이 제 창피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을 거고요. 당신이 이미 우리 아버지와 그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겪어냈으니 그 정도는 공평한 것 같네요.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자기 입술로 가져가며 대답했다. 그 몸짓의 민서는 자신이 어떻게 그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저항했는지 의아해졌다. 그들이 막 흔들렸던 신뢰를 재건하는 동안 두 사람 모두 박진우 이사가 쉽게 패배를 인정할 사람이 아니며 카페에서의 사건은 지훈이 자신의 제국을 팔도록 강요하기 위한 훨씬 더 정교한 계획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은주 이모가 사치스러운 개화기, 무도회를 위해 대여한 임페리얼 홀은 시대에 걸맞은 장식으로 빛나고 있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화려한 꽃 장식, 벨벳 커튼이 하객들 모두 시대 의상을 갖춰 입은을 19세기 말로 데려다 놓기에 완벽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민서는 당혹감과 감탄이 뒤섞인 채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이모는 온갖 기행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이벤트를 기획할 줄 알았다. 그녀는 청록색 드레스의 코르셋을 10번째로 고쳐 입으며 자신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우아하다고 느꼈다. 드레스 그만 만지렴. 얘야. 눈부시게 아름답단다. 은주 이모가 2명의 나이든 신사를 대동하고 다가오며 말했다. 자수가 놓인 드레스와 깃털로 장식한 화려한 머리 모양을 한 그녀는 마치 개화기 상류층 부인처럼 제 물을 만난 듯 보였다. 이분들은 김 교수님과 이 교수님이신데 우리 작은 행사에 진정성을 더해주시기 위해 친절히 응해주신 개화기 시대 연구가들이시란다. 민서는 신사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지훈을 찾기 위해 홀을 훑었다. 그는 일찍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파티가 시작된 지 벌써 1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내 젊은이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니? 교수들이 멀어진 후 은주 이모가 날카롭게 물었다. 차가 막히나 봐요. 민서가 태어난 척 대답했다. 은주 이모가 납득하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기다리는 동안 네가 이 늙은 이모에게 숨기려 했던 그 관계에 대해 좀 더 말해보는 게 어떻겠니? 민서가 얼굴을 붉혔다. 숨기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뭘 말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 이젠 확신이 서니? 은주 이모가 완벽하게 그려진 눈썹 한쪽을 치켜 올렸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다는 건 알아요. 민서는 자신의 솔직함에 스스로 놀라며 인정했다.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라요. 더 다정하고 더 연약하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온전한 제 자신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은주 이모의 미소가 부드러워졌다. 야야, 내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니?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찾았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의 불완전함을 완벽하게 보고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라고 하셨지. 민서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사랑, 그것이 정말 그녀가 느끼는 감정일까? 그 단어는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확실하게 들렸다. 바로 그때 홀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지훈이 도착했고 그를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연미복, 조끼, 완벽하게 맨 넥타이까지 정통 개화기 신사복을 입은 그는 마치 시대극 로맨스 소설의 한 페이지에서 바로 튀어나온 듯했다. 하지만 민서의 숨을 멎게 한 것은 그의 완벽한 외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중 속에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이었다. 감탄과 욕망,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그 순간 주변 세계가 사라지는 듯한 표정이었다. 방금 세기 동안 수많은 소네트를 탄생시킨 그 눈빛을 목격한 것 같구나. 은주 이모가 그녀 옆에서 속삭였다. 가보렴, 내 신사분이 기다리고 계신다. 민서는 자신을 따르는 시선과 속삭임을 희미하게 의식하며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홀을 가로질렀다. 마침내 지훈과 마주섰을 때 그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당신, 지훈 역시 할 말을 잃은 듯 했다. 그의 시선이 민서의 허리를 강조하고 어깨를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드레스를 훑었다. 적절한 형용사가 없네요. 대표님도 만만치 않네요. 민서는 겨우 입을 열어 그의 연미복 옷깃을 고쳐주는 친밀한 제스처를 취했고 몇몇 하객들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지훈이 그녀에게 팔을 내밀며 말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민서를 긴장하게 했다. 어떤 돌발 상황이요? 기다릴 수 있는 종류의 것이죠. 그가 눈까지는 완전히 웃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 밤은 사업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거니까요. 민서가 더 캐묻기 전에 은주 이모가 고용한 오케스트라가 왈츠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지훈은 공식적인 예의를 갖춰 절을 했다. 민서 양, 저에게 이 춤의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치 동화처럼 민서는 몇 주 만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남자의 팔에 안겨 빙빙 돌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지훈은 사업을 지휘할 때와 같은 자신감으로 춤을 추었고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정확성과 우아함으로 홀을 가로질러 그녀를 이끌었다. 춤은 어디서 그렇게 배우셨어요? 그녀가 감명받아 물었다. 집대 때 어머니가 댄스 교습을 고집하셨죠. 그가 그녀를 능숙하게 돌리며 대답했다. 그때는 고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머니께 영원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은 꿈처럼 흘러갔다. 지훈은 시대극 무도회에 대한 은주 이모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그녀를 매료시켰고 교수들과는 개화기 문학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지식을 드러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순간도 민서의 곁을 떠나지 않고 다른 하객들의 눈에도 띌 만큼 헌신적으로 그녀를 대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잠시 사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 베란다로 나갔을 때 민서는 그의 눈에 다시 드리워진 그늘을 알아차렸다. 이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해줄래요? 그녀가 돌 난간에 기대며 물었다. 밤 공기가 찼고 지훈은 부드럽게 자신의 재킷을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오늘 밤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다. 안 망칠 거예요. 민서가 확신시켰다. 하지만 우린 이제 파트너잖아요. 그렇죠? 파트너는 문제도 공유하는 거예요. 파트너라는 단어에 지훈이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네, 맞아요. 그는 생각을 정리하려 잠시 멈췄다. 박진우 이사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제 소액주주 5명 중 3명의 지지를 받는 공식적인 인수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소액주주인데도 매각을 강행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죠. 하지만 이를 복잡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지훈이 머리를 쓸어 넘겼다. 민서가 이미 그의 걱정의 신호로 인식하게 된 제스처였다. 그리고 박 이사는 더러운 수법도 쓸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는 내 사업을 조사했고 취약점을 찾고 있습니다. 찾았대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모든 사업에는 회색 지대가 있기 마련이죠, 민서씨. 압박 속에서 내린 결정들, 필요에 의해 한 타협들. 불법은 아니지만 맥락 없이 보면 의심스러워 보일 수 있는 것들이요. 민서는 반바람과는 아무 상관없는 한기를 등골로 느꼈다. 그가 당신을 협박하고 있나요? 우호적인 매각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덜 복잡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해두죠. 지훈의 목소리가 이제 팽팽해졌다. 내 주변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나 같은 사람들이요. 민서는 마침내 그의 걱정의 깊이를 이해하며 결론 내렸다. 지훈이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서씨, 만약 내 문제들이 어떻게든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난 절대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민서는 따귀를 맞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예요? 어려움의 첫 신호가 보이자마자 날 밀어내는 거? 당연히 아니죠. 그의 목소리에 담긴 격렬함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당신을 보호하고 싶은 겁니다. 강지훈 씨 잘 들어요. 민서가 어깨를 폈고 그녀의 시선이 그의 눈에 고정되었다. 난 평생을 보호받으며 살았어요. 부모님에 의해, 그들의 기대에 의해, 그들이 정한 한계에 의해서요. 내가 내 길을 선택한 건 바로 내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감히 나 대신 결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에 긴장된 침묵이 뒤따랐다. 그러다 놀랍게도 지훈이 웃기 시작했다. 안도감과 감탄으로 가득 찬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당신 정말 대단한 거 알아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고집세고 용감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진 여자예요. 그가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난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그 고집세고 도전적이고 멋진 모든 부분을 사랑해요, 박민서 씨. 그 말은 민서를 파도처럼 덮쳤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다. Now. 사랑한다고요? 절박하게요. 지훈이 이제는 완전히 열린 연약한 얼굴로 확인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거 알아요. 우린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마치 당신처럼 날 진정으로 봐주는 사람을 찾기 위해 평생을 기다려온 것 같아요. 이름도 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을요. 민서는 예상치 못한 눈물이 눈에 고이는 것을 느꼈다. 나도 사랑해요. 그녀는 마침내 마음속에서 수정처럼 맑아진 진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박진우 이사가 무슨 짓을 하든 우린 함께 맞설 거예요. 그 선언을 봉인한 키스는 이전의 모든 키스와는 달랐다. 약속이자 헌신이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보다 더 큰 무언가의 시작임을 알았다. 그들이 별빛 아래서 사랑을 맹세하는 동안 박 이사의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늘봄 카페에 도착해서 가게가 닫혀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었다. 문에는 감사 통지서가 붙어있고 조사 기간 동안 모든 직원의 임시 해고를 알리는 공식 통지서와 함께 지훈의 제국과 그들의 관계의 미래를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갓 볶은 커피와 갓 구운 빵의 향기가 햇살 가득한 아침 공기를 채웠다. 민서는 소박한 나무 카운터 위에 놓인 작은 꽃 장식을 매만지며 그녀와 지훈이 함께 만든 아늑한 공간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흑빛 톤의 벽에는 전 세계 커피 생산자들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커다란 창문으로는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얽혔는지를 기리기 위해 선택한 이름인 연결 카페는 첫 문을 열기 직전이었고 민서는 자신이 느끼는 초조한 흥분을 거의 감출 수 없었다. 긴장돼요? 지훈이 뒤에서 다가와 그녀를 껴안으며 물었다. 무서워 죽겠어요. 민서가 그의 가슴에 기대며 인정했다.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죠?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 커피를 싫어하면요? 그럼 나중에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첫날이 되겠죠. 그가 그녀의 정수리에 키스하며 대답했다. 게다가 지금까지 모든 걸 승인해준 극도로 까다로운 샴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에겐 있잖아요. 마치 소환이라도 된 듯 보리가 위풍당당하게 카페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새로운 영역 구석구석을 날카로운 파란 눈으로 살폈다. 그 고양이는 민서와 지훈이 이제 카페 위층에서 함께 사는 아파트로의 이사에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했다. 지난 6개월은 두 사람의 한계를 시험하는 롤러코스터였다. 박진우 이사와 불만족스러운 지훈의 소액 주주들과의 싸움은 금융비리 혐의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미디어의 폭풍으로 변했다. 몇 주 동안 강 씨의 제국은 무자비한 감시를 받았고 늘봄. 카페는 문을 닫았으며 직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수진처럼
선의를 가진 친구들이 그녀가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가라앉고 있다고 암시했을 때조차 민서는 지훈의 곁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소위 비리라는 것들이 사실은 매각을 강요하기 위해 박 이사와 공모한 소액, 주주 중 한 명이 저지른 회계 조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찾아냈다. 법적 승리에는 대가가 따랐다. 기업 간의 싸움에 지치고 자신이 목격한 탐욕에 실망한 지훈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그는 원래의 늘봄 카페 모든 직원이 재고용되어 다시 문을 연 만을 남기고 대부분의 사업체를 매각했다. 나머지 자금은 민서를 동등한 파트너로 포함하는 새로운 꿈을 위해 사용되었다. 아버님이랑 이모님이 구석 테이블에 자리 잡으셨네요. 지훈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정확히 3분 뒤에 우리의 공식적인 첫 손님이 될 준비를 하고 계세요. 민서는 강 회장과 은주, 이모가 신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두 사람은 과장된 이야기와 화려한 축하 행사에 대한 공통된 사랑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우정을 쌓았다. 민서가 질색하는 척하고 지훈이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가운데 두 사람은 이제 도시의 센세이션이 된 월간 테마 이벤트를 함께 기획하고 있었다. 두 분이 우리 6개월 기념일이라고 위대한 개츠비풍 파티를 기획하고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민서는 카페 로고가 새겨진 맞춤 앞치마를 매만지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이미 구식차를 주문하셨고 이모님이 프린지 드레스를 알아보고 계신 걸 보면 그냥 우리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훈이 웃었다. 문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돌렸다. 민서가 놀랍게도 카운터로 다가오는 것은 강 회장과 은주 이모뿐만이 아니었다. 늘봄 카페의 옛 동료들 모두와 함께 온 수진이었다. 우리가 이 성대한 개업식을 놓칠 수 없죠. 수진이 따뜻한 미소로 민서를 안아주며 설명했다. 게다가 최민준 매니저님이 특별히 오늘 우리 모두에게 휴가를 주셨어요. 민서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다들 정말 고마워요. 우리 중 일부는 처음부터 이 해피엔딩을 응원했죠. 수진이 윙크하며 말했다. 어떤 고집 센 바리스타가 거만한 사장을 싫어한다고 주장할 때조차도요. 카페는 곧 웃음과 대화, 그리고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다. 민서와 지우는 깊은 이해와 상호 신뢰에서만 나올 수 있는 편안함으로 서로를 보완하며 카운터 뒤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다. 잠시 조용한 순간 지훈이 민서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행복해요? 그가 웅성거림 속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요. 그녀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극복한 모든 장애물은 그들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지훈이 미소 지었다.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미소였다. 그거 알아요. 가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당신이 나랑 커피 가지고 싸웠던 그날을 생각해요. 전 하마터면 절 자를 뻔했던 그 거만한 손님을 생각하죠. 민서가 그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친밀한 제스처로 놀렸다. 시간 되돌릴 수 있다면 난 모든 걸 똑같이 할 거예요.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백했다. 민서가 다가가 짧은 키스를 훔쳤다. 난 아마 조금 덜 전투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인정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쉬운 걸 좋아했나요? 그때 숟가락이 잔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 순간을 깨뜨렸다. 모든 시선이 즉흥연설을 시작한 강 회장에게로 향했다. 주목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자 타고난 이야기꾼으로서 그가 화려한 몸짓으로 선언했다. 아주 오래전 내가 인도에서 얻은 마법의 램프의 세 번째 소원을 빌었을 때 민서와 지우는 강 회장이 고집센 두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카페에 대한 예언을 포함한 또 다른 환상적인 이야기에 빠져드는 동안 재미있다는 듯 눈빛을 교환했다. 아버님 지금 완전히 지어내고 계시네요. 지훈이 민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모든 최고의 동화들이 그렇듯이요. 그녀가 그에게 기대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거 알아요? 때로는 현실이 허구를 능가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룬 작은 공동체, 친구들, 가족,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에서 태어난 공유된 미래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어떤 이야기들은 완벽하게 현실이 된다는 것에 조용히 동의했다. 특히 커피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된 이야기들은 더욱더